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2년 후에 임대차 시장 혹시 예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빠르면 1, 2년 안에 전세 매물은 소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남 쪽에서 가장 매매 거래량이 활발한 강남 쪽에서도 전세보다는 월세 매물이 훨씬 더 많고 거래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월세 거래량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월세 시장이기도 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 전세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출난 또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는 사라지고 이제는 월세 시대로 도래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빠르게 전세에서 월세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할 흐름 잘 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50분 꽉 채워서 알짜배기 정보들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트렌드 읽어나가 보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생생한 부동산 정보들 마구마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죠. 서울전화 02-2077-6356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또 친절하게 답변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든든한 지원군을 모셔봤는데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생생한 부동산 정보들 전해 드릴 것이고요. 핫 이슈부터 부동산 팁까지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도시의 개발 흐름을 파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끊임없이 변화해온 서울의 연도별 개발 흐름을 살펴보고요. 또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세워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개발 흐름, 아무래도 수도권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세미나 때나 개인적으로 저희 고객들한테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흐름 자체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울 지역의 어떤 네. 도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은 일단 도시 개발의 시작이 70년대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기존의 도심권에부터 시작을 해서 한강변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의도권, 뭐 반포, 압구정, 뭐 잠실 이런 지역이 70년대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천지구도 있었고 그러면서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86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88 올림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아래쪽으로 도시가 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개포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었고 개발이 됐고 또 우쪽으로는 상계동 택지 개발을 시작했고 예. 또 왼쪽으로는 목동 지역이 신시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 점점점 확장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0년대가 좀 도래하면서부터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주택 200만 호 공급에 대한 공약으로 또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이 일기 신도시 개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이런 지역들이 90년대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도 위성도시 개발이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예. 뭐 아래쪽으로는 뭐 동탄 지역이라든가 죽전, 뭐 위쪽으로 해서 파주, 또 별내지구 뭐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도시까지 조성을 하면서 2000년대 초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지금까지도 외곽 지역에 지금 동탄 이지구라든가 광교, 판교 뭐 이런 지역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서울이 계속해서 고속 성장기를 맞이하면서 네. 서울 지역은 변화를 계속해서 시작하고 외곽으로 확산 정책을 폈다. 그런데 2000년대 10년도 전후로 해서 서울 지역에 지금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권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갔던 수요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도심 회귀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심으로 다시 이제 접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외곽에 빠졌던 분산됐던 수요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뭐 도심권의 전문가들이 많은 이제 추천을 많이 하거나 도심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외곽으로 지금 뭐 2010년도에 조성하고 있는 이런 동탄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업무 시설과 같이 이제 자족 기능을 좀 많이 갖추게 되죠. 네. 그렇지만 그 전까지 공급되던 지역들은 전부 다 배드타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심으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시개발의 역사를 봤을 때도 서울 중심권은 이제 도시가 리모델링화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개포지구도 재건축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초 70년대 조성됐던 저밀도지구 뭐 예를 들면은 잠실이라든가 반포 이런 지역들은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됐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또 지금 뭐 이제 고밀도 지역의 압구정이나 여의도 이런 지역은 남아 있지만 결국은 뭐 앞으로 상계동 지역이나 목동 지역도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화두를 또 가져갈 것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서울은 역시 이제 다시 리모델링화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중심서부터 어떤 변화가 또 생기는 어떤 시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곽 지역에 어떤 계속해서 확산됐던 어떤 공급 물량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조금 역행하는 부분은 이 도시개발상 지금 공급이 좀 적다 보니까 전세난이 지금 발생하게 됐고 최근 2, 3년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곽으로 다시 좀 이동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지속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도심권이 강화되면서 도심권에 이슈가 좀 몰리게 되고 또 개발 어떤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 인프라를 좀 확장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가지 않겠나. 결국은 주택 시장도 지금 초창기에 7, 80년대에 조성됐던 이런 지역들이 변화를 주면서 어쨌든 주택 시장도 재편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도심권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큰 그림에서 살펴봤습니다. 현재에서는 전세난 때문에 탈서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노른자 땅이 훨씬 더 좋네요. 서울 도심에 집중해보자라는 결론 세워주셨으니까 그거에 맞는 전략도 세세하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석해보시죠.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송성문 대표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거고요. 5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이 송 대표님도 어느 지역이 좋다라고 방송에서 딱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심의상 불가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서 유망 지역이 어딘지 직접 듣고 오시죠. 오늘 이렇게 시청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 02-2077-6356번 그리고 02-545-7988번으로 문자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상계 주공 4단지 예. 17평하고 24평을 갖고 있거든요. 예. 하나에는 거주하고 하나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17평은 2009년도에 사고요. 24평은 2001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하게 되면 언제 시점인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알겠습니다. 드렸거든요. 우선 같은 아파트 17평과 24평을 보유 중에 계신데 네네네. 어떤 평형대에 거주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1인 가구라 이제 네. 17평에 거주하고 17평에 있거든요.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네.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이거를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전망에 언제쯤 따라서 보유할 네네. 것인지 매도할 네네. 것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전망 들어보도록 하죠. 이 아파트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 중에 지금 24평은 언제 사셨다 그랬죠? 2006년도. 2001년도쯤이요. 2001 2001년도. 네. 2001년이요. 네네. 예, 두 집 다 되게 오래 보유하셨네요. 네, 그 17평은 2017평은 2009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사신 건 아니고, 사신 연도가 조금 이제 오래 되셨네요. 네. 네네. 예, 일단 지금 주택을 구입하신 목적은 투자 목적이 좀 더 있었겠네요. 또 하나 더 샀을 때는. 네, 17평은 제가 투자 목적인데 네. 제가 그 2009년도에 샀을 때 가격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상계동 지역이 뭐 네. 4단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네.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런 상계동 지역은 그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하락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급격한 상승도 없고 네. 예, 거주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 그만큼 뭐냐면 실수요가 꾸준히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런 거고 지금은 어쨌든 보유를 하시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매도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가격이 최근 들어서 뭐 20평대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죠. 제가 2, 3년 전에 비해서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뭐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조금 이제 상승한 부분은 있는 거고요. 네. 일단은 이 4단지를 좀 놓고 보면은 네네. 이 4단지 자체가 나쁜 데는 아니에요. 거주 환경이 그렇게 썩 뭐 빠지고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은 역과의 너무 거리로 좋아요. 봤을 때는 뭐 인근의 6단지라든가 뭐 이런 데보다는 거리는 조금 멀지만 이 4단지 자체가 뭐 안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네. 녹지 공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실수요층은 굉장히 좀 선호하는 데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뭐 면허 시험장이라든가 창동 차량 기지의 어떤 개발 계획을 뭐 상계동 지역에 계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네네. 예, 이런 것들의 어떤 호재로 인해서 작년 뭐 올해 좀 거래 좀 매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 상계동 지역은 이제 또 재건축을 시작하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뭐 2, 3년 후면은 다 연안에 들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상계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뭐 2단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네. 대지 지분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17평 대지 지분을 봤을 때는 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10평 가까이 9.5평 정도 되는데 이 4단지 17평은 실질적으로 대지 지분이 8평 조금 넘죠. 아시나요, 그건? 잘 몰라요. 이제 재건축에 들어간다면은 네. 대지 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네, 쓰셔야 네.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단지 뭐 전체적으로 상계동 지역에 주공 단지들이 용적률이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예. 근데 네, 네. 4단지가 조금 용적률이 높고 대지 지분이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가격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참고로 뭐 저 위쪽에 위치한 뭐 14단지라든가 상계동 저 위쪽에 뭐 이런 지역에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아요. 뭐 10평이 넘어가거든요. 네. 같은 평수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무상 지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성향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아직 재건축에 대한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재건축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2, 3년 후 정도 된다라면 이 창동 기지에 대한 어떤 이슈도 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이 돼서 한번 조금 가격 상승폭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재건축까지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점 바람이 좀 부는 시점에서는 좀 한번 매도 시기를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다. 지금은 뭐 굳이 좀 오래 보유하셨는데 굳이 지금 매도를 시기를 잡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큰 변화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어떤 뭐 한번 계획에 의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이 자체적인 상계주공 아파트를 지금 매도하거나 이런 뭐 그럴 필요는 없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2년 정도 후 아니면 뭐 2, 3년 후에 어떤 재건축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좀 얘기가 나올 때 그때쯤 한번 매도 시기 한번 잡아보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장기적으로는 별로고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막 급상승할 여건은 없어요. 뭐, 예.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을 정비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상계동 지역에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 단지별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지 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네. 따져볼 수 있겠고요. 크게 봤을 때는 뭐냐면 이 재건축 사업이 중층 아파트 단지들을 재건축을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급상승할 여건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그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창동기지 어떤 개발이라든가 복합단지 이런 계획들이 뭐 5년 후, 6년 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주변에 수요가 좀 몰리겠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재건축 사업을 갖고 지금 시세로 기준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익 남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런 거를 아직 검토를 안 하는 단계지만은 바람이 좀 불 때는 제가 그런 걸 한번 따져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한번 2, 3년 후에 한번 매도 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팔지 마시고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네, 타이밍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2, 3년 후에 재건축 바람이 불 시기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안사동이요. 네. 474에 35호 예. 단독주택인데요. 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 지금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방송을 보니까 이렇게 나은 지역으로 네. 오르는 데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옮겨가는 게 좋은 건지. 예, 알겠습니다. 계속 예.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예. 게 좋은 건지 망설여지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살고 예, 예. 계시나요? 예, 살고는 있어요. 보유한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한 5년 5년 정도요. 정도 되셨고 한 번쯤 예.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5년 전에 지금 그 단독주택을 매수하셔서 예. 지금 그 거주하고 계신데 혹시 좀 예. 변화를 한번 줘보실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아까 474에 35번지라고 그러셨나요? 예. 아, 예. 이 대지가 좀 넓어 보이네요. 몇 평이나 돼요? 72평이요. 72평. 그 임대를 지금 그 주고 계시나요? 예. 아, 그러세요? 임대 월세 수익은 괜찮습니까? 전체적으로? 월세는요? 네. 한 500 정도 나와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구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쁜 구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임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잘 갖춰주고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은 제가 변화를 준다고 하신다면은 조금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 의견을 드릴게요. 매도하고 좀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의견은 제가 찬성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 요 지역 자체가 암사동 지역 자체가 예. 지금 가격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예, 예. 보유하고 계신 이 단독주택 주변으로는 아시다시피 다세대 뭐 빌라 이런 거 밀집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단독을 갖고 계시지만은 비슷한 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대를 놓는 어떤 이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데 뭐냐면 최근 들어서 신축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예. 예, 이 암사역 주변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명일역 주변의 이 인근으로 굉장히 많이 예.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축 주택들이 교통 여건도 좋고 이런 것들을 집들이 자꾸 생긴다면은 예. 결국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이 지역은 명일역하고도 그렇고 암사역하고도 예. 거리가 좀 멀어요. 예. 결국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살기에는 여기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 역과의 가까운 거리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왜 월세가 그렇게 괜찮냐 하면은 지금 이쪽 암사동이나 뭐 천호동 뭐 이쪽 지역들 강동 지역 자체가 재건축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이 지금 서울 지역에서 강동구 지역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지금 이주 수요를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이 강동구 자체가 지금 뭐 예. 어떤 주거 시설만 많이 모여 있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집이 멸실이 되고 해서 임대 수요가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예. 지금 가격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한 내년 정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이 고덕 지역에 어떤 변화도 있고 삼익이라든가 뭐 명일역 주변으로도 재건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앞으로 한 1, 2년간 정도는 지금의 시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되는 시점이 한 2, 3년 후라고 봤을 때는 예.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지금 그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집보다는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쪽들이 아무래도 예, 예. 경쟁력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은 나중에 매도하는 시기에 이런 게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이나 내년 시점, 뭐 이런 시점까지는 월세 수요가 워낙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봤을 예. 때는 매도 시기에는 아주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뭐 중심권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거 찬성 의견 드리고요. 예.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한 내년 안쪽으로까지 한번 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예. 네. 맞는 말씀이고요.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말씀하세요. 예. 저기 천호동이요. 네. 362에 40호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 그것도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천호동 362에 362에 40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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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이거는 언제 사셨어요? 그것도 좀 오래됐거든요. 아, 이건 천호뉴타운 지역이네요. 근데 풀렸어요. 예, 예. 해지됐거든요. 해지가 됐죠? 예. 예.
요거는 지금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제가 길게 좀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 뉴타운 지역에서 해지된 지역들이 많잖아요. 천호 뉴타운 예, 예. 말고 다른 지역도. 여긴 몇 평이나 됩니까? 그 60평이요.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건 조금 예.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근의 뉴타운 지역으로 지금 변화되는 지금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요 옆으로. 예. 요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내 뉴타운이고 천호 뉴타운이고 아래쪽으로도 성내 뉴타운이 있고 결국은 이 지역에 변화가 생기는 지역에 해지가 되고 지금 대지 지분이 60평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뉴타운에 포함 안 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요것도 예. 이제 매도 시기를 요건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건 방송 후에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예.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이거는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머님 예, 다시 한번 정리해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암사동 매물은 예. 매도 준비해 보시고요. 아, 천호동은 예, 조금 예. 더 끌고 나가 보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죠. 계속해서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요, 여기 양천구 신월 7동에요. 예. 신월 시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매도해도 어머니. 되나요? 여기 살고 계세요? 네. 네, 몇 평대 지금 보유하고 계시나요? 아, 우리 아이들이 18평을 살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거를 매도를 하고 다른 예. 데로 갈아타도. 알겠습니다. 괜찮은 건지요? 자녀분들의 그리고 집이 궁금하시고요. 예. 제가 방이동에요. 네. 아, 다세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주소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주소는 제가 지금 메모를 알겠습니다. 안 시간 해놨고. 관계상 저희가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네네. 바로 대표님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신월동 지금 시형 아파트요. 네네. 거기는 거주하시는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 네. 저기 이게 구입했는데도 계속 네. 오르지 않고 있어서. 네, 거주하신다고 그랬죠?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시형 아파트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는 지금 뭐 연차가 조금 많이 됐잖아요. 이것도 네. 올림픽 88 올림픽쯤에 입주를 한 건데 네. 일단 주거 환경은 나쁜 데가 아니에요. 뭐 단지 내 공원도 있고 여기도 네. 예, 뭐 지금 뭐 재건축도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됐고 그래서 뭐 네.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 가격이 잘 안 오르는 이유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 지역 자체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그 재건축하기 위한 어떤 그 절차들이 있죠. 이런 거에 있어서 사업성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의 시세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건너편에 신정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지역하고 가격을 봤을 때 신정 뉴타운이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도 가격이 시세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금 신정동 지역 자체가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재건축을 만약에 진행을 해서 뭐 남는 세대를 갖고 우리가 일반 분양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충당을 하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재건축을 해서 내가 일반 분양 가격이 낮다라면은 주민들이 내야 될 돈이 많은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기대감이 이렇게 좀 낮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사업에 대한 건 저희 전반적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간단한 어떤 주변 시세라든가 이 자체적으로 용적률의 어떤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그 기대감이 낮아서 가격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역의 전반적인 시세가 뭐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내려갈 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좀 이주를 지금 막 옆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대각선 쪽에 있는 신정뉴타운의 1-1구역 같은 경우, 이런 지역도 지금, 이쪽으로 지금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1000세대 이상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조금 있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기대감은 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가- 예,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뭐 실거주 차원에서는 괜찮지만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면 좀 변화를 주시는 게 좋겠어요. 예. 방이동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방송 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투자성으로는 부적합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세미나 일정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송승문 대표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거고요.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02-545-7988번으로 예약하고 방문해 보시죠. 네, 빠르게 여러분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송승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맘 먹고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다 돈 벌 수 있진 않습니다. 돈이 되는 매물 정보는 따로 있는데요. 그것 오늘장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걸어주시죠. 02-2077-639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죠. SNC 도시개발의 원동희 팀장, 모던 컨설팅의 송승현 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매물 정보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원동희 팀장님의 매물 정보부터 간략하게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 우면동과 함께 100만 평의 부지가 R&D 특구로 지정이 된 양재동 매물이 되겠는데요. 실사용 면적이 15평으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어서 예. 비좁은 공간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매물이며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양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원동희 팀장님은 양재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들고 나오셨고요. 두 가지 매물 준비하고 계시는 손승현 소장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은 일단 그 한강변에 접해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중공업지대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그 서울의 중심에 현재 위치한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 세운생각 개발과 함께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그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나오신 매물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공통점은 개발을 바탕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매물을 선점해 오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샅샅이 훑어봐 드리도록 하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고선 선운도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2017년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9층 건물에 7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4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3,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제 투자금 1,900만 원에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투자형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또 잘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입지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입지적인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9호선이 지나가는 지역 자체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일대 업무타운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9호선이 지나가는 지역 자체가 그 업무타운의 중심축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권부터 동남권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많은 그 업무타운이라든지 개발이 상당히 유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매물은 현재 그 9호선 선유도역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선유도역에서는 도보로는 약 한 3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바로 당산 그 역을 이용을 하시면은 2호선까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그 인기라든지 선호도가 높은 2호선과 9호선을 다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쪽으로 이제 투자를 보실 때 우리가 인접성이라든지 근접성보다는 부동산은 역시나 접근성이 우수한 것을 그 투자 포인트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보험 매물 상단 쪽에 올림픽 대로를 비롯해서 서부 간선도로라든지 그 강변북로가 접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그 상당히 그 접근하기가 편한 그런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일단 지금 한강에 인접해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강 그 우리가 지금 본 매물 자체도 도보로는 3분 정도에 걸리지 않는 아주 역세권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한강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한강과 역세권 두 지역을 다 교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과거에는 중공업지대 자체가 그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굴뚝이 많았었는데 굴뚝들을 지금 현재 없애고 지식산업센터라는 새로운 상권이 들어오면서 업무라든지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앞으로도 더욱더 개선의 여지가 큰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좋습니다. 많은 노선 중에 9호선 황금 노선이 지나가게 되고요. 불과 여기서도 도보 3분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발 호재도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공업지대 같은 경우 많은 개발을 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가산동이라든지 가리봉동이라고 이야기했죠. 가산동이라든지 구로동 같은 경우도 많은 개발과 함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뽑을 수가 있고요. 네. 또한 그 성수동 역시도 최고급 그 주상 복합 건물이라든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입지적인 장점을 통해서 많은 개선과 함께 최고가의 아파트도 이곳에 건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양평동을 비롯해서 마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가에서는 지금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개발에 대한 가속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이 지역 자체가 주거라든지 업무의 복합적인 그 개발을 꿈꾸고 있는데 좌측으로 보시면은 목동이라는 그 학군 프리미엄과 주거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곳이 좌측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여의도라는 22만 정도 되는 그 수요층, 그 업무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그곳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주거와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서울에는 2030이라는 도시 기본 계획이 그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중심 중구를 비롯해서 강남권, 그다음에 영등포권을 이게 3개 구역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3개 구역 중에서도 가장 이 영등포권역이 아직 저평가된 부분, 그다음 한강을 끼고 있다라는 예.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좌측에는 마곡산업단지에 16만 정도 달하는 그 고용 창출, 또 우측의 여의도, 상단 쪽에 상암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상암동에 있는 인구까지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입지 여건 때부터 한강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강과 관련된 개발 호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좌에는 마곡, 우에는 월드컵까지 좀 풍부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물 모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층수 좋네요. 럭키세븐 7층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럭키세븐 7층인데요. 건물은 총 9층까지 올라가고요. 7층으로 건축이 되는 그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자체도 그 풀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주변 일대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는데 상당히 그 입지적으로도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가격은 현재 지금 매매가가 2억 5,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은 한 2억 3,50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 가치 상승이 유발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900만 원 정도 매입을 하신 다음에 갭 투자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역시 오피스텔이 강점을 갖고 있는데 수익형으로 보셔도 3,09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예. 매매가 대비 높은 수익률을 가진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로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라든지 그런 뭐 세무적인 그 부분을 잘 짚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평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 정보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죠. 네, 두 번째 매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양재동이라고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요. 양재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양재동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고요. 올해 9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5층 건물에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 전세 보증금은 3억 원이 예상이 되고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재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 매물인데요. 양재동의 입지 여건부터 풀어놔 주시죠. 네, 첫 번째로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본 매물 인근에는 현대 기아차, 삼성, LG, KT R&D 센터 등이 밀집해 있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임차인 수요가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어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양재동은 중소기업 R&D 육성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가 많이 생겨날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많은 인구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이 있고 지역 곳곳에 근린공원과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군으로 국립국악고등학교, 언남중고등학교가 인접해 등하교 시 안전하고 교육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와 코스트코, 하나로마트가 위치해 있고 의료시설로는 삼성의료원과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 있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올해 7월 개통 예정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양재대로와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생활 편의시설, 풍부한 녹지 공간, 거기에 명문 학군까지 주거지로서는 서울에서 손꼽힐 만큼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설명 들으시면서 호재들 살짝 힌트 얻어 가셨나요? R&D 센터라는 말이 제일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R&D 센터의 직접적인 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이 지역 또한 간접적인 수혜 재료도 많다라고 드렸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최근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양재 우면 100만 평 부지를 기업 R&D 특구로 조성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양재동 일대는 교통 물류 기반 덕분에 320여 개의 연구소가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양재 우면 R&D 단지는 지리적 이점이 좋아서 관련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오가기 쉬운 장점이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까지도 글로벌 R&D 센터로 탈바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수도권 광해 급행철도 GTX의 계획과 위례 과천선이 관통할 전망이어서 도시명 R&D 지역으로서 가능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매물지에서 가까운 파이시티 부지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 할인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에는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 등으로 구성된 최첨단 물류복합 센터를 함께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 개발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개발 진행은 곧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있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한남 IC와 양재 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와 상업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며 동시에
시세 차익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간접적인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적인 모습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올라가게 될까요? 네, 준공은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외관은 사면을 대리석 시공 예정이고 내부는 차별화된 마감재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6m와 6m 도로 양면 도로에 인접해서 개방감과 채광이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신축 예정이고 거실과 주방이 완전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15평으로 아파트 21평과 같은 면적이어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네. 비좁은 공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맞춤형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는 샘플하우스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면이 대리석으로 마감이 됩니다. 지난 하대에 마감 자재를 좀 싼 거 들여다보니까 화재 취약한 점 많은 사건 사고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면이 튼튼하게 돌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안심하게 접근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의 가격 3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3억 원 예상되며 실투자금 2,500만 원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예상되며 대출금 2억 2,500만 원 투자 시 8천만 원 투자하여서 대출이자 제외하고 월 70만 원씩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며 넓은 공간과 완전 분리형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수익성과 임대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앞으로의 가치가 매우 기대가 되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좋은데요. 유의사항은 없는지 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도 많은 임대 수요가 있으며 앞으로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하여 임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매물 샘플하우스가 있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주변 지역 개발 진행 상황 정확히 확인하시고 자본금에 맞는 철저한 계획 세우셔서 무리하지 않는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대 수요층을 잘 분석해보고 들어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이렇게 양지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빨리 갑니다. 어느덧 마지막 매물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매물 정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볼 지역은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과 4호선 충무로역에서도 5분 거리고요. 올해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은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대 접근 가능한 매물입니다. 예, 중구 매물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역세권 매물만 좀 집중적으로 들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입지 여건 설명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은 일단은 그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중구 자체, 그 중자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만큼 네.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였고요. 그만큼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중심적으로 몰려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그 충무로역을 이용을 하는데요. 충무로역 같은 경우는 3호선과 4호선 각각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역세권 자체가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좌측으로 보시면은 현재 서울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역 같은 경우도 광역적인 그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필동 같은 경우 교통은 아주 우수한 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체가 그 서울의 중심, 이 명동을 볼 수가 있겠는데, 명동 인근을 보시면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그 공급량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시지가라든지 실거래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토지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그 호텔이라든지 자기 사옥들을 짓지 않으면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본 매물 자체 주변에 뭐 광화문이라든지 시청, 그다음에 뭐 퇴계로라든지 그 주변 일대 자체에 많은 그 업무타운, 또 남대문 상권, 명동 상권, 동대문 상권까지 수많은 자영업자,
또한 본 매물에서 우측으로는 동국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한 2만 명 정도 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층도 상당히 두텁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구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서울 중심부에는 어떤 호재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역은 지금 비니마스라는 그 상당히 유명한 그 건축가가 현재 고가공원을 그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인근으로 보시면은 그 광화문 일대 청계천이라든지 그 대로를 보시면은 처음에 아주 복잡하고 그런 모습이었으나 지금 네. 현재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유동 인구가 창출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서울역 일대는 광역 그 철도망이라든지 뭐 GTX 사업 이런 많은 교통망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서울역 일대가 다시 한번 황홀탈퇴하는 그런 모습. 또 이곳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면은 남대문 명동, 그다음에 그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 라인으로 조성되는 그런 모습. 또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벌이고 있는 사업 자체가 관광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시스템과 맞물려서 명동에는 그 대형 면세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상당히 각축을 벌였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한 지역 일대 매출 증가라든지 매출 증가에 따른 그 주택 지불 능력 상승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요. 충무로역 바로 상단 쪽에 현재 세운상가 1단계가 발표를 하면서 현재 지나가 보시면은 그 펜스를 쳐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2단계, 3단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듬뿍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구의 개발 호재들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청계천도 이 시민의 소중한 휴식처로 탈바꿈을 했고요. 이제 세운상가까지 새롭게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잘 눈여겨보시면서 이 지역 미리 선점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준공까지는 시일이 꽤 남았는데 어떻게 또 건물이 잘 단장이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본 매물 자체는 3개 동으로 현재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총 단지형으로 3개 동으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한 그런 모습이고요. 바로 옥상 쪽에 상단으로 이동을 하시면 특히나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남산타워 조망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건물 자체가 이 지역 자체는 그 2종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변 일대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만큼 본 매물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기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인트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구성도 옵션이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주하시는데 상당히 유리한 모습을 갖고 있고요. 서울시 중심에 이런 지역 자체의 단지형 매물이 갖고 있는 그 건물의 그 희소성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구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를 가져나가도 발렛 타기도 힘듭니다. 그만큼 사람은 많은데 주차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세 단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주차는 보장이 된다라는 점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구성이 꽤나 좋고요. 구성도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본 매물은 가격이 그 저렴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체가 본 매물 현재가 그 주차장 부지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은 기타 건물이 있으면은 멸실을 하고 멸실에 대한 쓰레기비라든지 뭐 폐기물들이 나가는 그런 원가들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매매가는 현재 2억 7,500만 원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공급량이 상당히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는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그에 따른 그 전세는 한 2,500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월세는 현재 3천에 100만 원 정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이 지역 자체가 공급량도 안 나오고 주차가 나오는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네. 임대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고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아주 안정적인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건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 없이 좀 원재료 값이 적게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 잘 한번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유의할 만한 사항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수요 공급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습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임대는 아주 손쉽게 그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투자를 하실 때 토지에 대한 이용 용도라든지 규제 등을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주변 일대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예상을 하시고 그다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흐름 잘 파악해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까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은 흐름 파악도 중요하고요. 그 트렌드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지 성공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집에 이렇게 넋놓고 앉으시면 그런 정보들 못 얻어가세요. 저희 방송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그 투자 전략을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세미나 일정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세미나는 송승현 소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흐름 분석 및 알짜 투자처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되고요.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신다고 합니다. 02337-8899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도록 하죠. 예,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신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면대면으로 1:1 상담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중에서는 민감한 지역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간 내 가보시면 정말 유명 투자처를 쏙쏙들이 뽑아서 골라주시니까요. 참석해 보시면서 내 집 마련도 해보시고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로까지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3가지 매물 소개해드렸는데요. 매물에 대한 정보 방송이 끝난 후더라도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077-6392번으로 연락해 주시죠.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던 컨설팅의 송승현 소장,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